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자료는 한 기술 기업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솔직히 처음 딱 열어보면 숫자랑 전문 용어 때문에 머리가 좀 아파오는데요. 아, 맞아요. 근데 이게 한꺼풀만 벗겨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앞으로 한 2, 3년 안에 우리 손에 쥐어질 스마트 기기가 어떻게 바뀔지 아주 구체적이고 흥미로운 미래 지도가 숨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 리포트가 그냥 단순히 이 기업 주가 오를 거다 이런 분석을 넘어선 재미를 주는 지점이 바로 거기거든요. 거대 기술 기업의 글로벌 전략 변화 같은 지정학적 흐름부터 AI 글래스 같은 차세대 기기 경쟁, 그리고 당장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 스펙 변화까지 기술 산업의 가장 뜨거운 현장들을 이 하나의 장비 회사를 통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통해 세 가지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이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고 있는지. 네. 둘째, 비전 프로 다음은 무엇인지, 그 힌트가 되는 AI 글래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이 얼마나 더 똑똑하고 강력해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리포트에서는 계속 북미의 A사라고만 나오는데요. 네, 그렇죠. 사실 문맥상 애플을 지칭하는 게 명확해 보이니까요. 오늘 대화에서는 듣는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의상 애플이라고 부르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네요.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바로 인도입니다. 리포트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인데요. 이 장비 회사가 2025년 말 완공을 목표로 인도에 새로운 공장을 짓고 있고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 해요. 이게 근데 단순히 공장을 그냥 하나 더 짓는다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사업의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열리는 건데요. 리포트를 보면 인도 현지 공장에서 애플을 포함한 글로벌 고객사를 대상으로 무려 100가지가 넘는 새로운 모바일 제조 장비를 납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00가지요.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요. 네, 이 회사의 주력 분야는 원래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리포트를 보면 인도에서는 부품 검사가 60%, 조립 설비가 40%,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매출이 생긴다고 나오거든요. 갑자기 잘하던 분야가 아닌 새로운 영역으로 이렇게 대규모로 확장하는 게 이게 리스크는 없나요? 기존 경쟁자들도 있을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물론 그런 리스크가 있죠.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이 결정이 이 회사의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최대 고객사인 애플의 공급망 전략과 정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애플이 탈중국 전략의 핵심 기주로 인도를 딱점 찍고 아이폰 생산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협력사들한테 함께 가자 이렇게 손을 내민 상황인 거죠. 그렇군요. 네, 애플이라는 거대한 고객을 등에 업고 들어가는 거니까 리스크가 상당 부분 상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미지의 땅에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애플이라는 개척자가 닦아놓은 길을 따라 들어가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보통 탈중국 하면 베트남이나 멕시코를 많이 떠올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애플은 인도를 핵심 기지로 선택했을까요? 인도만의 특별한 이점이 있는 건가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규모입니다. 규모요. 네, 인도는 중국에 버금가는 인구를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고 그 자체가 거대한 내수 시장이기도 하거든요. 장기적으로 볼 때 단순히 생산 기지를 넘어서 판매 시장으로서의 잠재력까지 고려한 포석인 거죠. 리포트의 데이터가 그 규모를 아주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애플의 인도 내 아이폰 생산 비중이 2024년 말에 한 14에서 15% 수준에서 불과 3년 뒤인 2027년에는 30%까지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잠깐만요. 30%요? 3년 안에 생산량의 거의 3분의 1을 인도에서 만든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다면 이 장비 회사의 인도양 매출도 정말 엄청나게 늘겠는데요. 리포트에서는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나요? 리포트가 꽤 보수적으로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정말 놀랍습니다. 2026년에 300억 원으로 시작해서요. 2027년에는 무려 900억에서 1,100억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이요?
잠시만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2027년 이 회사의 전체 예상 매출의 3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아니 말 그대로 아직 있지도 않은 공장에서 3년 뒤에 회사 전체 매출의 3분의 1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거대한 베팅인데요. 맞습니다. 회사의 성장축 자체가 불과 2, 3년 만에 인도로 이동하는 셈이죠. 이건 단순히 한 기업의 성장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 실시간으로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지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목격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아, 세계의 공장이었던 중국의 역할이 인도로 분산되는 거대한 지정학적, 경제적 변화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그대로 찍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인도에서 생산 기반을 다지는 게 결국 미래의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기도 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마침 이 리포트에서 그 미래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전 프로 다음 타자로 준비 중인 AI 글래스 이야기죠. 네, 비전 프로가 공간 컴퓨팅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사실 400만 원이 넘는 가격하고 그 스키고글 같은 무게 때문에 대중화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었죠. 맞아요. 이 리포트는 애플의 다음 목표가 훨씬 더 가볍고 일상적인 안경처럼 착용 가능하면서 AI 기능을 핵심으로 하는 스마트 글래스가 될 거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명은 아틀라스라고 하네요. 리포트는 2020년 공개, 2027년 출시를 예상하고 있던데 중요한 건 이 장비 회사가 이미 관련 기술 개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정황입니다. 애플과 신제품 출시 한 1, 2년 전부터 선행 연구를 함께 진행해 왔고 특히 비전 프로용 카메라 모듈 검사 장비를 독점 공급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분석이죠. 바로 그 독점 공급 이력이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아,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기기를 만들 때 애플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파트너와 아주 비밀리에 협업을 진행하거든요. 비전 프로라는 그 까다로운 첫 시험을 함께 통과했기 때문에 그 후속작인 AI 글래스 프로젝트에서도 핵심 파트너 자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AI 글래스가 기술적으로 기존 기기들하고는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냥 안경 모형 디스플레이가 전부는 아닐 텐데요. 리포트에서 액티브 얼라인이라는 기술의 난이도가 비약적으로 높아진다 이런 언급이 있던데 이게 뭔가요? 액티브 얼라인. 이게 뭐냐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요? 네, AI 글래스에는 세상을 보는 눈 역할을 하는 여러 개의 카메라, 거리를 재는 센서, 사용자의 시선을 추적하는 센서 이렇게 수많은 연주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들이 각자 따로 놀면 완벽한 화음을 낼 수가 없겠죠. 액티브 얼라인은 이 모든 센서와 카메라의 위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렬해서 마치 하나의 완벽한 눈처럼 세상을 3D로 인식하도록 지휘하는 기술입니다. 와, 오케스트라 지휘자라니 비유가 정말 확 와닿네요. 스마트폰 카메라 하나 맞추는 거랑은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기존 기술보다 훨씬 더 많은 연주자들을 훨씬 더 정밀하게 실시간으로 지휘해야 하니까 난이도가 급상승하는 거죠. 리포트는 이를 위해 TOF 센서와 공간인식용 카메라가 다수 탑재될 것이라고 언급합니다. TOF 센서요? 네, 보통 스마트폰에서 피사체와의 거리를 재서 배경 흐리게 만드는 데 쓰이는 건데 이게 여러 개 들어간다는 건 주변 공간 전체를 3D로 스캔해서 디지털 지도를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아, 그래서 장비 기술의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한 거군요. 수많은 연주자들을 완벽하게 지휘하려면 그들을 무대 위에 배치하는 장비부터가 달라져야 한다, 이런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건 자연스럽게 장비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겠고요. 그럼요. 리포트에서도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어요. 부품이 복잡해지고 정밀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그걸 검사하고 조립하는 장비도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장비 하나하나의 가격, 즉 판매 단가, ASP가 크게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더 만들기 어려운 장비니까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 입장에서는 AI 글래스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동시에 제품의 부가가치 자체가 크게 높아지는 이중의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AI 글래스 정말 기대되는 미래 기술이긴 한데 사실 아직은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이 리포트는 당장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에도 엄청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아이폰 하드웨어 스펙의 대규모 상향이죠. 네, 어쩌면 단기적으로는 이쪽의 성장 기여가 더 확실하고 클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폼팩터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제품인 스마트폰의 진화도 이 기업에게는 매우 중요한 먹거리니까요. 리포트에서 언급된 업그레이드 항목들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특히 제 눈길을 끈 건 물리적인 가변 조리개가 18 모델부터 다시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아, 그거요? 예, 예전에 다른 스마트폰에 탑재됐다가 사라졌던 기술인데 이게 왜 지금 다시 나오는 거고 왜 중요한 건가요? 저도 예전에 가변 조리개가 달린 폰을 써봤는데 솔직히 그때는 소프트웨어가 잘 못 따라줘서 큰 차이를 못 느꼈거든요. 아, 저도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변 조리개는 카메라 렌즈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기계적으로 조절하는 부품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스마트폰 카메라가 어두운 곳에서는 조리개를 활짝 열어서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대낮에는 조리개를 조여서 빛을 줄이는 마치 DSLR 카메라처럼 훨씬 더 섬세하고 전문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최적의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렇게 미세하게 움직이는 작은 부품을 폰 안에 넣으려면 그걸 오차없이 조립하고 검사하는 장비 기술이 훨씬 더 정교해져야 하겠고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의 AI 이미지 처리 기술하고 이 물리적인 가변 조리개가 결합된다면 정말 주머니 속의 DSLR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가 듭니다. 그 외에도 현재 5배인 광학줌을 10배 이상으로 늘리고 모든 모델에 4,800만 화소 센서를 확대 적용하는 등 카메라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가 계속될 겁니다. 와, 그리고 이런 모든 변화는 더 정밀하고 비싼 검사 장비를 필요로 하죠.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드디어 시장이 그토록 기다리던 애플의 폴더블 폰이 2026년 가을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사건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조 관점에서 보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도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이 형태의 스마트폰을 만들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제조 기술을 요구하죠. 특히 수십만 번을 접었다 펴도 문제가 없는 그 힌지 부분, 그리고 접히는 디스플레이 바로 옆에 배치되는 카메라 모듈 같은 부품들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조립, 검사 공정이 필요합니다. 아. 이 회사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장비 시장이 통째로 열리는 셈이죠. 그리고 대망의 이벤트가 남아 있습니다. 2027년 아이폰 출시 20주년을 맞아 역대급 하드웨어 변화가 기다리고 있다는 언급입니다. 네, 10주년 모델이었던 아이폰 X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던 걸 생각하면 20주년 모델에 대한 기대도 클 수밖에 없겠어요. 리포트가 역대급이라는 표현까지 쓴 걸 보면 단순한 스펙 업그레이드를 넘어선 디자인이나 기능 면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분석의 핵심은 이거예요. 애플이 하드웨어 혁신을 하면 할수록 이 장비 기업은 확실한 사업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성장하는 거군요? 그렇죠. 강력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진 거죠. 애플이 기술의 경계를 밀어붙일수록 이 기업의 장비 기술도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공유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한 권 리포트 안에 정말 거대한 세 가지 성장 스토리가 담겨 있었네요. 첫째는 애플의 공급망 재편에 발맞춰 생산 기지를 인도로 확장하는 새로운 도전. 네, 여기서 핵심은 단순한 생산량 증가가 아니라 부품 검사와 조립 설비라는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확장과 고객 다변화라는 질적인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비전 프로를 이을 차세대 기기 AI 글래스의 등장이었죠.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기술을 요구하는 만큼 고부가 가치 장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었고요. 맞습니다.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가깝고 확실한 성장 동력인 아이폰 자체의 진화, 카메라 성능 강화, 폴더블폰 출시, 20주년 기념 모델까지 모든 하드웨어 혁신이 곧 새로운 장비 수요로 이어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미래 전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함께 성장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네. 공급망의 변화라는 거시적인 트렌드부터 AI 글래스라는 미래 기술, 그리고 스마트폰 스펙 상향이라는 현재의 변화까지 기술의 최전선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공급자의 시각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엿볼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복잡한 숫자 너머에 있는 기술의 미래를 한 뼘 더 가까이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